DC 성분을 차단시키고 교류만을 통과시키는 콘덴서를 꼽습니다. 없어지죠? 100마이크로 꽂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완충 역할을 하는 콘덴서 역할이에요. 딱 노이즈를 제거하는 C162 어디냐면 요거예요. L신호용 커플링 콘덴서 47마이크로, 100마이크로 이렇게 붙었다 하면은 주 용도가 완충용 콘덴서인 거고, 용량이 작다 그러면 노이즈 제거용인 거예요. Electro Profiler. 안녕하세요, 일렉트로 프로파일러입니다. 전자부품에 대한 요만큼이라도 좀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캐패시터, 콘덴서 이런 부품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 캐패시터를 뭔가를 교체하면 음질이 좋아진다, 소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내 오디오 뜯어다가 한번 이 콘덴서도 캐패시터도 교체해보고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캐패시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뭘 교체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디오 기계 딱 열면은 캐패시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들을 보통 하십니까? 싹 교체. 그래서 종종 인터넷에 이런 거 나옵니다. 콘덴서를 싹 교체했어요. 취미인을 위한 콘덴서의 기본 상식. 전자기기에서 콘덴서, 캐패시터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고, 그 용도에 따라 어떤 캐패시터가 실제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제 앰프, 오디오 기기를 보면서 아, 이런 용도로 여기가 이렇게 사용됐구나, 회로도 보면서 어떤 콘덴서를 교체하는 게 효율적일까. 다 교체해도 되는데 그거 다 교체할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뭘 교체하고 뭐가 성능 음질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특급 노하우입니다. 제가 캐패시터 종류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콘덴서를 할게요. 세라믹 콘덴서, 모노 콘덴서, 마일로 콘덴서, 필름 콘덴서,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이렇게 종류로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콘덴서가 어떤 역할로 회로에서 쓰이는가, 커플링부터 평화까지 쫙 나열을 했고, 어느 콘덴서가 주로 쓴다 싹 정리했습니다. 대략 뭐 이 정도 정리했으니까 또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그깟 제 취미인이 적어놓은 건데, 야 이거 왜 여기다 점 찍어놨냐. 자, 첫 번째 세라믹 콘덴서,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네. 모노 콘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모노 콘덴서. 아마 이 세라믹 콘덴서를 여러 층으로 올린 걸 모노 콘덴서라고 해요. 근데 이 모노 콘덴서 뭐 세라믹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더 품질 좋은, 질 좋은 세라믹. 이게 마일러 콘덴서. 약간 초콜릿, 그 옛날에 왜 건빵에 이렇게 초콜릿 붙인 거 있죠. 저는 옛날부터 이 전자기기 보면 이 마일러 콘덴서가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요. 필름 콘덴서, 제가 마일러 필름은 같은 용도로 구분해 놨네요. 필름 콘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로 오디오용으로 이 마일러 필름 콘덴서 교체 작업 많이 하죠. 필름 콘덴서 비쌉니다.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리즈별로 탄탈은 구매해 놓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면 한두 개씩 사서 하는데, 하나가 막 뭐 몇백 원 막 이렇게. 자, 용도에 따라서 잠깐 보면 커플링, 저번에 한번 제가 다뤘는데, 커플링 용도로 쓰는 거는 모노 마일러 필름 전해 탄탈. 발진은 뭐 필요 없습니다. 필터,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일러 필름, 뭐 세라믹도 가능하지만 마일러 필름. 완충, 전해, 그다음에 바이패스, 평활. 자, 오늘 중요한 거는 평활은 너무 쉬우니까 이건 이제 보면서 하면 되고, 바이패스, 그다음에 완충, 그다음에 필터, 커플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콘덴서의 주파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해 콘덴서는 수십 kHz까지의 낮은 저주파용이에요. 저주파. 세라믹 콘덴서는 뭐 수백 킬로에서 기가헤르츠까지의 고주파용이다. 자, 세라믹은 고주파. 자, 외웁시다. 세라믹은 고주파, 전해는 저주파. 마일러 필름, 우리가 보통 일단 보겠지만 커플링 콘덴서로 많이 대체되는 고급 콘덴서예요. 특성이 좋은. 요거는 주로 이 전해 콘덴서보다는 조금 높게 수십 kHz까지의 오디오 특성이 있는 마일러 필름이다. 커플링의 역할과 바이패스 역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예제 회로인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회로를 구성할 건 아니지만, 요거는 지금 이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예요. 그래서 요 교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트랜지스터 증폭 작업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되는, 회로 선상에서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바로 연결되는, 마치 두 개의 독립된 회로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플링, 두 개 회로를
커플링 시킨다. 지금 커플링 콘덴서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 들어있고, 자, 이 콘덴서 보시면 여기는 하나가 접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접지로 떨어지는 거는 바이패스, 뭔가 우회한다는 뜻이죠. 바이패스하고 커플링하고 한번 간단한 실험 장치로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그 신호 발생기에 지금 신호를 이렇게 이쪽에 물려서 연결했고요. 그렇게 입력된 신호를 지금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서 파형을 보고 있습니다. 10kHz 파형이 VPP, 그러니까 피크와 피크 사이가 1V 정도 되는 사인파를 입력하고 있고, 전압의 Y축, 그러니까 Y축 0 기준으로 사인파가 지금 딱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만약에 한 1V 정도의 DC 성분이 들어왔다. 이 뜻은 뭐냐면 사인파형 그래프가 Y축으로 1V만큼 쭉 올라가는 겁니다. DC 플러스 교류, 뭐 DC 플러스 교류, 이런 식으로 그 DC 성분과 교류 성분이 섞여서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커플링 컨덴서는 뭐냐면 이 회로 안에 교류 신호에서 DC 성분을 차단하는 겁니다. 컨덴서의 중요한 역할, DC는 차단하고 AC는 통과시킨다. 그 신호 발생 장치에 보면 DC 옵셋이라는 걸 줄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올려서 이렇게, 그래 보이죠? 오호, 피크의 하단부를 0V에 맞춰놨어요. 커플링 컨덴서는 아까 보셨죠? 전액 콘덴서, 필름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이거 다 쓰여집니다. 전액 콘덴서를 하죠. 커플링 콘덴서를 통해서 나오는 이 파형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꽂으면 딱, 자, 보세요. 파란색 그래프는 DC 성분이 딱 없어져 갖고 그 Y축 0V 수준에서 지금 싹 교류가 사인파가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DC 성분을 차단시키고 교류만 통과시키는 커플링 카패시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안에서 커플링 카패시터는 원래 들어오는 신호를 누설 없이 그 주파수 그대로 흘려서 보내주고 DC만 깨끗이 잘라주는, 이런 약간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게 커플링 카패시터고, 이걸 잘하는 콘덴서로 바꿔주는, 그게 아마 개량 또는 업그레이드. 바이패스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게요. 바이패스란 건 뭐냐면 교류만 깨끗이 보내주는 게 커플링이잖아요. 바이패스는 거꾸로 교류를 거꾸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DC 신호만 나와주게 해주는 게 바이패스인데, 논리 회로가 더한 IC나 이런 거 보면 하이, 로우 이렇게 0V, 5V, 0V면 로우 신호로 받아들이고 5V면 하이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 2.5V다, 3V다, 로우야 하이야, 신호에 들어오는 노이즈 성분을 확실히 없어서 하이면 하이, 로우면 로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류 성분의 노이즈는 다 교류 성분이에요. 지지직 한다 이거죠. 이 교류 성분을 거꾸로 교류 성분을 다 없애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이패스인데, 콘덴서는 교류만 잘 통과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콘덴서에 플러스를 원신호에 묶어놓고 마이너스를 접지에다 놓는 거예요. 접지에다. 그러면 원신호 중에 있는 교류 신호를 콘덴서가 쭉 빨아들여갖고 접지로 모두 빨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가는 이 IC 회로나 또는 이 전자기 이 회로에는 깨끗하게 DC 성분만 가져가는 거죠. 자, 노이즈를 구현하는 게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깨끗하지 않아서 일단 신호 발생기로 만들었고요. 자, 지금 파형을 보면 DC 1V의 신호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글지글하게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을 일단 시뮬레이션 했고, 자, 0.1 마이크로의 세라믹 콘덴서를 이 신호에다가 신호의 플러스에서 접지로 바로 꽂아 볼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는 노이즈 신호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 보시죠. 콘덴서를 꼽습니다. 없어지죠? 있었죠? 없어지죠? 자, 이렇게 바이패스는 DC 신호 안에 있는 노이즈 성분을, 노이즈가 교류라고 했죠. 노이즈 성분을 접지로 홀레당 빠뜨려 갖고 go to the hell, 네, 접지로 무조건 신호를 다 빼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패스.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음질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캐패시터, 네, 주로 고장을 발생시키는 역할이 되겠죠.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전원 공급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데, 여기 지금 논리 회로예요. 어떤 IC가 되겠죠. IC 논리 7400 IC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100 마이크로페럿짜리가 이렇게 딱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나노페럿의 작은 용량의 콘덴서가 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보나마나 세라믹 콘덴서죠. 예, 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완충, 하나는 바이패스 했어요.
바이패스 했으니까 지금 요 14번, 7번에 마이너스 7번에 접지, 14번에 VCC 전원이 공급되는데, 바이패스는 여기 14번에 공급되는 전원에서 노이즈 성분을 제거해라 라고 집어넣은 거고요. 노이즈 성분을 제거해라 집어넣은 거고, 완충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부하로 인해서 전압이 툭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불안정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는 전압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충격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완충하는 캐패시터가 보조 전원을 갖고 있다가 계속 회로에 그 전압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완충 캐패시터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기가 사실 좀 제 머리에서는 쉽지 않아서 일단 비슷한 시뮬레이션 환경 만드는데 한번 보시죠. 펄스 발생기이고요. 지금 오실로스코프 보시는 것처럼 V 어퍼, 그러니까 3V의 전압이 쭉 평탄하게 가는데 지금 뚝뚝뚝 0V로 그 전압 강화를 만들어 본 거예요. 70Hz 정도 수준으로 전압 강화가 막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전원 상태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마이크로 컨덴서를 연결해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딱 연결해주면 이 전원이 안정적으로 이제 구동하게 됩니다. 자, 100마이크로 꽂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완충 역할을 하는 컨덴서 역할이에요. 이걸 꽂으면 딱, 네, 이제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 지금 약간 3.3V 정도의 안정적인 DC 전압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완충 역할. 어쩌면 이게 평활 역할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100마이크로가 아니라 평활을 따로 실험하지 않겠어요? 요 100마이크로가 아니라 이걸 작은 용량으로 한번 해봅니다. 극단적으로. 자, 요거는 1마이크로예요. 1마이크로의 용량의 전해 콘덴서를 한번 꼽아보죠. 이 회로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 평활 작용에서 리플 전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용량이 작으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저장했던 걸 땡겨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지금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저렇게 마저 다 못 채워서 저는 리플 전압이 발생한다. 자, 이게 약간 평활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지금 완충 작업, 평활 작업 같이 한번 눈으로 보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필터 작용하는 캐패시터예요. 지금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캐패시터가 지금 필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하이 패스 필터, 저항과 콘덴서의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되면 로우 패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만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구성하면 하이 패스, 높은 주파수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 예를 보여줄게요. 자, 이런 필터 캐패시터를 사용할 때는 주로 마일러, 그 다음에 필러 캐패시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발진 회로, 그러니까 이 저항, 콘덴서, 요 트랜지스터 통해서 지금 두 개의 트랜지스터에 지금 그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뭔가 발진의 뜻이 뭐냐면 결국 왔다 갔다 이런 파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형을. 다 이런 게 발진입니다. 전공자 여러분, 맞죠? 이게 발진이죠? 네. 오디오나 이런 전자기기에서는 특별하게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 007 키트 있었잖아요. 삐삐삐삐삐, 뭐, 그 다음에 이용 소리 내는 게 다 발진 회로인데요. 오디오에서는 특별히 발진 회로가 거의 안 쓰이죠. 그래서 발진의 역할이 콘덴서 역할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다뤄보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활.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4개가 뺑뺑뺑 돌고 있는 건 뭐라 합니까? 예, 브릿지 다이오드. 예.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이렇게 되었던 AC 파형이 이런 식으로 빡 정류하게 되고, 요거를 요 용량이 큰 막 1000마이크로, 뭐 8000마이크로 이렇게 용량이 큰 뚱뚱한 콘덴서를 통해서 이 큰 이 전압의 차를 이렇게 메꿔서 쫙 평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평활 콘덴서.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아까 리플도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이따가 한번 볼 건데요. 자,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470마이크로 평활 콘덴서를 통해 갖고 뭔가 이게 전류가 작은 모양이죠. 전류가. 그래서 470마이크로로 DC 전원을 연결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7805예요. 7805 정전압 IC를 통해서 5V를 딱 뽑아내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0.1마이크로, 0.1마이크로, 7805 인, 아웃 단자 두 쪽에다가 바이패스 콘덴서를 달아놓는다. 자, 이유는 평화를 다 해놨지만 여기에 노이즈가 섞일 수 있고, 이 7805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입력할 때 노이즈 한번 줄여주고 출력할 때도 노이즈 한번 줄여주면 최대한 깨끗한 퓨어한 그 정수기물, 안반수에서 나온 아주 깨끗한 정수기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런 바이패스 필터, 순수한 5V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무슨 수업자료 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공부하는 척 하는 이런 콘텐츠인데, 콘덴서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쫙 봤어요. 그럼 이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다 잘 아시잖아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썰렁하지만 한번 우리가 오디오 앰프에서 콘덴서도 보면서 이게 이 역할을 썼구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내부를 다 볼 수 있도록 개복해 놨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처럼 싹 수술대 올려놓고 볼 수 있도록 지금 다 분해해 놨고요. 이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서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콘덴서들, 캐패시터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회로도하고 실물 위치를 보면서 한번 몇 개만 체크해 보자고요. 자, 5030 서비스 매뉴얼이고요. 이런 서비스 매뉴얼 보통 맨 뒤에 가면 회로도가 있어요. 평활 콘덴서 볼까요? 여기 정류 브릿지 다이오드가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 물건에서 한번 볼까요? 브릿지 다이오드가 어디 있는 거냐면 요거 여기 하나, 여기 조그맣게 쭉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요것도 브릿지 다이오드 지금 회로도 상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네 개, 요거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자, 이렇게 브릿지 다이오드가 왜 세 개씩 있느냐? 이렇게 세 개 있는 이유는 요쪽 브릿지 다이오드는 지금 7805 그래서 정전압 18V를 만드는 양전압으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고 요쪽 브릿지 다이오드는 7918 음전압 마이너스 18도 18도란다 18V 플러스 18V 만드는 회로 마이너스 18V를 만드는 회로. 자, 여기는 뭐냐면 스탠바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런 그래도 90년대 후반 쪽 앰프는 스탠바이 전원이 있잖아요. 항상 불 켜져 있으면서 리모컨에서 온 오프를 할 수 있게 신호를 받아주려면 얘가 항상 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기 전력이 높겠죠. 그래서 작은 전원을 가지고 계속 리모컨에서 신호가 오는지를 보고 신호가 딱 오면 딱따닥 해갖고 얘를 켜라 이렇게 하는 스탠바이 회로에 따로 소전력의 회로를 구동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쪽이 마이너스 18V를 내는 6800 마이크로가 들어가 있고 양전압 쪽은 좀 작지만 이쪽은 1000 마이크로짜리 패럿 두 개가 평활 콘덴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평활 콘덴서 두 개, 얘가 평활 콘덴서.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하나가 평활 콘덴서. 용량이 작으니까 이 하나로도 충분한 거죠. 여기를 봅시다. IC102 7818에 보면 여기 C162 1마이크로 50V짜리 1마이크로 들어있잖아요. 요게 아까 보였던 바이패스 캐패시터예요. 바이패스 캐패시터. 자, 요게 IC102 7818 18V를 내놓은 정저반 IC고 그 다음에 출력 후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C162 어딨냐면 요거예요. C162 요게 지금 1마이크로짜리 보면 용량이 1마이크로짜리다. 이 정전압 IC 주변에 있는 노이즈 제거용 콘덴서 교체할 필요 있습니까?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입력 보드를 볼게요. 여기 RCA 입력 단자가 쭉 있잖아요. RCA 입력 단자가 쭉 있는데 요 앞단에 뭔가 이렇게 요 OP 앰프라고 그래요. 이 증폭부 8핀짜리 앰프인데 이렇게 몇 개가 앞단에 바로 붙어 이렇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 MM, MC 그 다음에 포노 앰프 단이에요. 포노 앰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포노 앰프입니다. 이렇게 앰프마다 다르긴 하지만 얘는 지금 요게 지금 프론트 패널에서 오는 셀렉트 버튼 딱딱딱 노브에서 오는 그 기계적 스위치잖아요. 이렇게 오는 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지금 이 LC7821이라는 요 IC 칩이 선택된 입력 신호를 선택해서 셀렉트 IC라고 그래요. 얘가 지금 쭉 메인 볼륨 보내주면서 증폭부를 프리앰프 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메인 볼륨이 여기 위치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메인 볼륨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증폭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회로도 보면 여기 쭉 지금 막 입력단들이 있잖아요. 입력단에서 오면 요 7812에서 셀렉트를 해서 자, 이거 어떤 신호를 받을 거냐 해서 얘를 첫 번째로 보세요. IC301. IC301이 어디 있을까요? 요겁니다. 자, 여기 IC301이 있고요. 요 IC301의 회로도 구성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건 OP앰프라고 그랬어요. OP앰프 증폭부입니다. 그래서 회로도 상에서는 이 OP앰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8핀짜리 앰프거든요. 8핀짜리 앰프인데 이 오디오는 다 LR 두 채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가 전부 다 L 채널이 가는 신호가 따로 있고 R 채널 가는 신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개의 OPF인데 이렇게 요거는 R 채널, 요거는 L 채널. L 채널 중심으로 회로만 보통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완충과 커플링 컨덴서가 들어있어요. 자, OPM프에서 증폭된 신호의 출력단, 요 7번 핀 이후로 보면 요 C352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호가 지나가는 회로의 저항, 콘덴서 이 부품들은 다 LR 보통 이런 인켈이나 다른 외산 제품도 보면 LR 이런 식으로 이게 L 채널의 부품이다, R 채널이 지나가는 부품이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LR 써 있는 부품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음질에 중요한 요소를 주는 거는 LR 이렇게 붙을 확률이 높다. C352L 50V 4.7 마이크로. OPM프에서 신호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이 입력 쪽에 가까운 캐패시터고 이게 출력 쪽에 가까운 거겠죠. 여기 보면 이게 C352L, 이게 C352R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L 신호용 커플링 콘덴서, 이게 R 신호용 커플링 콘덴서. 소리를 좀 좋게 하려고 커플링 콘덴서를 바꾼다 라고 하면 4.7 마이크로로 장착된 이 커플링 콘덴서를 오디오급, 노란색 있잖아요, 오디오급으로 교체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 C331은 뭐냐, 여기 C330과 331 있잖아요. 지금 C331과 C330은 OP앰프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4번과 8번에 전원이 들어가는데 25V 47 마이크로, 벌써 용량이 뚱뚱하잖아요. 47 마이크로 정도 됐다 그러면 얘는 전원 공급부에 완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컨덴서다. 완충 역할은 반드시 한쪽이 마이너스가 접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커플링은 접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호가 흐르는 라인 쪽에 쫙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커플링 콘덴서, 그 다음에 접지로 되어 있는 게 완충 또는 바이패스. 뭔가 전원 공급 라인에 콘덴서가 마이너스로 하나 떨어져 있고 플러스가 라인에 붙어 있는데 47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 이렇게 붙었다 하면은 주 용도가 이 회로상에 부족한 좀 갑자기 떨어지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완충용 콘덴서인 거고, 얘가 0.1 마이크로나 0.01 마이크로, 용량이 작다 그러면 노이즈 제거용인 거예요. 용량이 큰 콘덴서가,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전압이 또 고전압이 흘러, 그 다음에 전류도 많이 소모돼, 이런 데가 주로 고장 나거든요. 저전압의 저전류의 전자부품은 그게 저항이든 콘덴서든 10년, 20년, 30년, 40년 거의 용량 변화 없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전압에 고전류를 처리하는 뜨끈뜨끈해지는 요 콘덴서들은 특히 빨리 열화가 돼서 고장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써여 있는 47, 100 마이크로짜리가 만약에 용량이 줄어들었다, 용량이 저하됐다, 그래서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 못하면 이 회로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SMPS에서 그런 일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완충용 캐패시터가 혹시 맛이 갔으면 전원이 안 들어온다거나 컨트롤 패널에 3V 전원이 안 들어와서 패널이 전원이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주로 완충용 캐패시터가 맛이 갔을 때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두 번째, 인풋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증폭을 한 후에 이 증폭된 신호를 다시 밸런스, 그 다음에 톤 컨트롤하는 이 프리앰프 단. 보통 인티그레이트 앰프의 프리앰프는 이 프론트 패널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접근하기가 조금 분해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프론트 패널에 들어있는 게 보통 프리앰프 단이 많다. 프리앰프 단을 볼 건데, 제가 프론트 패널 다 분해해 놨어요. 프리앰프 단에 이 톤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이는 지금 여기 100kH짜리 가변저항, 이렇게 네모에다가 화살표 있는 게 가변저항이죠. 가변저항 이런 게 다 지금 톤 컨트롤이고, 아까 말했던 필터 역할을 하는 콘덴서들이다. 그래서 여기 M 마일러 써 있잖아요. 0.015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렇게 콘덴서와 저항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로우 패스, 하이 패스 이런 필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베이스, 이게 트래블, 이게 이제 밸런스 저항 볼륨인데, 여기에 있는 지금 필터류의 캐패시터는 이렇게 마일러 콘덴서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일러 콘덴서, 이쪽에 보면 여기 또 OP앰프들이 있잖아요. 프리앰프 단에서 기본 증폭하는 이 OP앰프 단에 보면 대충 아시겠죠? 입력단에 있는 건 안 봐도 제가 체크 안 했지만, 여기는 OP앰프에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완충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쪽 출력 이후로 나오는 게 커플링 컨덴서, 입력 전에 커플링, 출력 후에 커플링. 좀 뚱뚱하다? 이거 완충용들 다.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딱
딱딱 잘라내는 역할을 오디오 레벨 단에서 깨끗하게 하는 데는 마일러, 필름 이 캐패시터가 쓰임이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일러의 요 프리앰프 단의 주파수 컷하는 컨덴서들은 전액 컨덴서 이런 거 안 쓰고요. 마일러 컨덴서. 그 다음에 이걸 또 교체하려면 조금 더 가격도 비싸고 성능이 좋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필름 캐패시터로 교체를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켈 램프에 사용됐던 캐패시터를 평활 콘덴서, 완충 콘덴서, 그 다음에 바이패스 콘덴서, 그 다음에 커플링 콘덴서, 그 다음에 필터 역할을 하는 이 5가지의 콘덴서를 주로 봤어요. 다 그렇게 거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튜닝하기 위해서 커플링 컨덴서를 좀 손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컨덴서 다 많잖아요. 엄청. 이거 다 교체할 게 아니라 회로들을 보고 커플링 컨덴서를 찾아야 되는데 커플링 컨덴서는 주로 프리앰프 단이 많아요. 프리앰프 단에서 기초 증폭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OP앰프의 앞, 그 다음에 OP앰프에서 출력 뒤, 또 받아서 OP앰프의 앞 출력, 이렇게 해서 커플링 컨덴서가 역할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OP앰프 지나가서 그 메인 앰프의 파워앰프의 증폭부 안에서도 커플링 컨덴서가 몇 군데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찾아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회로들 보면서 이거 완충 역할, 뭔가 작동 안 한다 그러면 완충 역할 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컷하는 필터 역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 마일러 콘덴서 쪽을 교체해주면 톤 밸런스의 역할이 좀 더 정교해지고 주파수 컷에 대한 어떤 날이 서는 거지, 음질 자체가 뭐 확 변한다거나 이럴 확률은 좀 작겠죠. 얘는 지금 칼날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런 기본적으로 회로 안에서 캐패시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회로들을 볼 줄 아는 눈을 알게 되면 그래도 손대기가 좀 수월했겠죠. 야, 그럼 일렉트로 프로파일러 너는 그거 다 아냐? 취미는 이 정도까지만 되면 딱 뜯어갖고 이게 어느 부분 손 댈까 말까.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안목이 생겨도 그래도 취미생활 하는데 좀 즐겁지 않을까요? 맞죠?